수익이 아니라 저는 손실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안 대표하고 우리 김상훈 기자님하고 네. 콤비로다가 한번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들다니요. 네, 자 오늘 나오시는 분은 진짜 네. 서학개미의 요즘 선생님. 언더스탠딩의 구루. 아, 언더스탠딩 구루. 그렇죠. 한동대학교 AI융합부의 김학주 교수님 나오실 건데 네. 요즘 피지컬 AI 이런 뭐 요즘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또 피지컬 AI에 대해서 이 분야에서 또 한국이 굉장히 유망하다. 현대차. 그때 주가도 좀 많이 오르고 그랬잖아요. 엄청 올랐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할지 등등등 피지컬 AI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좀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피지컬 AI는 많이는 들어봤습니다. 몸이 있는 AI.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학습을 했으면 이제 현실에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지난 40-50년 동안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낮은 인건비를 많이 이제 수출했죠. 그러니까 네. 디플레를 수출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도 좀 안정되고 좋은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중국도 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노출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노동자들을 로봇으로 대체하자. 그렇다면 굳이 그 로봇을 이 중국에 둘 필요가 있겠는가? 선진국으로 갖고 오자. 예. 이게 그 리쇼어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로봇이 얼마나 이제 똑똑하냐에 따라서 이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지금은 그런 무드에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 로봇은 사실 공장에 이미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공장에 지금까지 있었던 로봇은 정밀 기계예요. 협동 로봇. 팔만 막 이렇게 협동 있는 거, 로봇. 이런 예, 거죠. 예, 협동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량 생산에 쓰이는 어떤 조립 로봇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야스카와라든가 뭐 포너 같은 업체들이 주름을 잡았던 그런 업체들. 그런 기계들은 사실 이 정해진 곳에서 약속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정밀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배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딱 정해진 대로 너는 네, 이것만 정확히. 찔러, 네, 이것만 용접해. 그러니까 대량 생산의 어떤 시설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가격도 한 2-30억씩 하고요. 이거는 내용 연수도 한 뭐 20년 이렇게 쓰는 설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 네. 휴머노이드라는 거는 이제 이 아주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이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 행동들을 로봇으로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제 학습을 받아서 예. 사람을 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노동력을 대체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가격도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3천만 원 하죠. 네. 그리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사람을 따라서 진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다 그 지금 있는 그런 팔만 있는 로봇으로는 결국 다 대체는 못해. 네네.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팔만 하는 걸 그 일도 휴머노이드가 들어가면 더 싸게 할 수 있어. 뭐 둘 다 둘 다? 예,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일단 지금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밀 기계라는 것이 예. 인공지능하고 상관없다. 뭐 그래서 일본 업체들이 인공지능의 수혜를 못 받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부터 학습을 못 받아도 그런 정밀 기계를 모아서 한 몸에다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한 대의 그 정밀 기계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로봇처럼 그렇죠. 발만 없을 뿐이지. 예, 예. 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미 팔고 있는 거니까 더 빠르게 인공지능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협동 로봇 8이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어떤 그런 생산 라인에서 쭉 A, B, C라는 물건들이 막 나오는 거죠. 네. 그거를 구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은 뭐 이렇게 하나씩 구분을 하지만 예. 인공지능으로부터 저 학습을 받으면 섞여 있어도 그거를 구분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좀 이물질이 묻었다거나 좀 어떤 게 깨져가지고 불량이 났다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데로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협동 로봇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협동 로봇을 주름 잡고 있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에요. 대표적인
대표적인 업체가 신송이라고 불리는 뭐 시아순, 그다음에 뭐 에스티온 이런 업체들인데 예. 적자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과연 얘네들이 인공지능으로부터 단련을 받으면 그러면 뭐 좀 고부가가 돼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요즘 열심히 학습을 한다고 하니까 뭐 이제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예, 중국이 돈을 버는 거는 다 대량 생산이에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맞추는 거죠. 로봇을 싸게 만드는 그렇죠. 거. 이미 그런 걸 만들어 놨고. 근데 아직은 적자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예, 근데 중국이 하도 무슨 로봇 청소기니 이런 거 하도 잘 만든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하여튼 적자를 로봇 들어가는 내요. 건 되게 잘 만들지 않을까. 또 AI도 잘한다면서요. 근데 이제 이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예. 이 휴머노이드에서 맞추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중국이. 예, 중국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도 그리고 왜요? 설령 네. 그렇게 값싸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적자를 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미 규모를 어느 정도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적자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그렇게 대량 생산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제 저기 언론에는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휴머노이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새로운 더 스마트한 기계가 나오면 구닥다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휴머노이드라는 거는 어떤 대량 생산을 통해서 어떤 이 단품을 파는 거 지금까지 중국이 해왔던 거 예. 그런 것보다는 이 로봇을 좀 진화시키는 사람을 향해서 좀 약간 진화시키는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돈을 버는 거지. 몸 말고 예, 몸 예. 말고 머리가 좋은 애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게 결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진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로봇은 왜 이 사람을 따라서 진화하기가 어려운 걸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또 얼핏 들은 풍을로는 요즘 네. 이렇게 무슨 챗GPT니 제미나이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저도 말기 진짜 잘 알아듣잖아요. 네. 사장님 너무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이 몸을 쓰는 로봇은 아직 좀 덜 학습이 됐다고 들었어요. 글쎄요. 말로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단순한 기능은 잘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따라서 사람처럼 이렇게 좀 진화된 행동을 하는 건 약간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그 이제 어두운 방 안에 길다란 물체가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그걸 보고 이게 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그러한 어떤 공간에 어. 그것도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게 뱀일 일 없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 공간 안에 그 방 안에는 진공 청소기가 있으니까 예. 이게 전선줄인가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럴 예. 것이다. 그리고 확인하자. 예. 이제 그 형광등을 켭니다. 딱 보니까 줄넘기 줄이었어요. 그럼 이거 별거 아니네. 그렇죠. 하고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이 인공지능은 자기가 CNN으로 학습한 바에 의하면 이거는 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뉴스를 애가 너무 많이 봤어. 사건 사고. 자기가 공부를 한 거에 CNN이라는 게 그 컴퓨터에 예. 그러니까 이 딥러닝의 한 종류죠. 아, 예? 예, 그거를 딱 통해서 봤을 때 어. 이거는 끈일 수도 있고 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5만 가지 상상 뭐 등산용 로프일 수도 있고 예. 다 그런 걸 막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데이터를 하나의 벡터로 보는 거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의미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서 이렇게 진화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사람은 상황 속에서 어떤 학습을 하고 의미를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냥 낮게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숲 속에 뱀이다. 그럼 뱀이라는 것은 숲에 산다, 기어다닌다, 독이 있다. 근데 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고 예. 사람은 숲에 잘못 들어가서 뱀한테 물리면 죽을 수 있어. 그렇죠. 의미적으로 그렇죠.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아주 오랜 기간을 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로봇은 진화한 적이 없죠. 네. 이제 시작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뇌는 이제 우리가 이 DNA의 어떤 그런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 돌연변이가 굉장히 우월한
어떤 자연에 적응하기 우월하다. 그럼 그것들이 생존해 가지고 이제 남고 진화하게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한 이 돌연변이라는 게 정말 우연히 랜덤하게 만들어졌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목적이라는 게 있죠. 생존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거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막 어떤 계층적인 그런 생각의 틀을 막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그렇게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DNA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DNA를 계속 눌러대는 스위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위치 거기를 계속 눌러대면 어떨까요? 그쪽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발달을 하겠죠. 근데 그 스위치의 일부는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후속 유전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에피제네틱스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과연 돌연변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연일까? 그러니까 그 스위치를 자꾸 눌러대는 그곳에서 많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많이 쓰거나 필요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돌연변이가 만들어지는 게 잘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핫스팟 그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뇌가 발달을 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인공지능도 목적을 주는 거죠. 네가 해야 되는 과업은 이런 거야. 가치관은 이런 게 옳고 이런 게 그런 거야. 자 이제 너는 사람이 주는 어떤 데이터만 갖고 학습하지 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가 스스로 한번 학습하고 진화해봐라. 그럼 걔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시작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로봇이 사람을 따라서 진화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센서의 차이예요. 센서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눈하고 이 로봇의 카메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눈은 그러니까 빛의 어떤 그런 빛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범위에 있어서 사람의 눈이 훨씬 넓죠. 그리고 어떤 약간 좀 밝은 곳 그것을 예민하게 볼 수 있는 그거는 이 CMOS 센서도 그걸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이상하게 나오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 눈만큼 멋지지가 않다. 예,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사물의 윤곽 그런 것도 망막 속에서는 아마크린 세포가 아주 그 전체를 깔끔하게 해요. 사람의 눈은. 근데 디지털 카메라는 대충 찍어놓고 그걸 후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어떤 공장에서 연기가 나온다. 그럼 사람들은 그 연기 색깔만 봐도 이게 화재인지 아니면 증기인지 아니면 그냥 안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걸 보고 계속 계산을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람을 따라서 이제 단번에 캐치업하기는 어렵다. 그럼 자식들 아직도 무식하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대체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지금 기계 관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놈이 이제 나와봐.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인구는 줄긴 할 텐데 사람의 기본적으로 할 일은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도 그럼 사람을 따라서 진화해야겠다. 뭐부터 할까? 그러면 일단 상황 속에서 학습하는 것. 그러니까 근데 휴머노이드가 어디서 일합니까? 뭐 자동차 조립 공장. 뭐 그런데. 그러면 그 환경이 뭘까요? 실내? 통제돼 있는 환경. 예, 공장이에요. 공정이라고요. 그 공정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데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한국이 하여튼 우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공정을 잘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럭키한 부분도 있는데 한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일본을 이긴 산업이 반도체하고 조선이죠. 그렇습니다. 다 공정 관련이죠. 맞습니다. 납기를 맞추고 공정에 대한 높은 이해. 일본도 그런 건 되게 잘한다라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몰래 훔쳐보고 그랬다면서요.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시작한 건 있지만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도요타를 이겼다고 얘기하는
얘기하기 어렵죠. 예. 근데 제가 전직 자동차 애널리스트로서 예. 공정에 대한 이해는 현대차가 높아요. 아, 그래요. 근데 자동차라는 건 아직 정밀 기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극복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특히 현대그룹이 어떻게 그렇게 공정에 대한 이해가 높았을까? 그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입니까? 공정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이 공정이 예.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로 얘기하면 여기서 앞으로 그 돌아가는 이 공정 속에서 일을 할 텐데 얘가 어느 부분에서 주로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게 아마 현대차일 거예요. 그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알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도메인 날리지가 임기응변을 있는 거죠. 잘한다. 임기응변 잘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것을 학습시켜야 되는지 얘가 실수하지 않게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취약 부분이고 네. 여기를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이런 걸 잘 안다. 그렇습니다. 공정별로.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일단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예. 아마 그 현대차라는 주식을 글로벌 펀드에 제일 먼저 판 사람이 절 거예요. 그러니까 1999년에 예. 이제 글로벌 펀드 중에 한 군데가 그러니까 한 매니저가 이제 그 현대차를 살려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매니저가 저를 보면 그렇게 현대차 욕을 해요. 이건 몹쓸 회사다 막 이러면서. 왜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제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의 비난 중에 맞는 건 인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해가 있으면 풀어드리는 거죠.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지만 뒤에서는 계속 현대차를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덜렁 그냥 이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의심할 수 없을 비판적으로. 때까지 계속 의심을 해보고 예. 더 이상 의심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빨리 실행에 옮기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저한테 너희가 원가 경쟁력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1인당 GDP가 그때 12,800불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선진국은 38,000불 이렇게 됐었으니까 인건비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걸 한번 얘기해다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싼 거 말고 인건비가 아니라. 싼 거 말고 뭐 없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생산 기술. 그리고 이제 공정에 대한 이해력이었었어요.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자동차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네. 그때 중국에다 막 공장을 지었죠. 자동차 공장을. GM이 4년 걸렸어요. 공장을 하나 짓는데 30만 대 공장을 예. 짓는데 근데 현대차는 1.5년 걸렸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부품에 대한 기초 기술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부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사왔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이제 누군가 우리 부품을 좋아해 주면 그분이 원할 때 빨리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산을 시작하기까지 그 리드 타임을 최소화시키는 기술. 그다음에 손님의 마음이 변했을 때 수요가 바뀌면 그 생산 공정을 바꿀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모디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런 기술을 배양했냐 해보고 그냥 안 열심히. 되면, 안 되면 재시도해보고 또 해보고. 그냥 열심히 한 거네. 사실 그게 휴머노이드에서 제일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휴머노이드도 그렇죠. 그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계속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높은 공정에 대한 이해력을 이제 터득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머노이드가 공장에서 일할 때 너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낫겠다 하는 도메인 날리지를 현대차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럼 이 현대 그룹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그렇게 도전하고 다시 해보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그래. 저는 도전해보고 저녁에 술 먹고 못할 것 같아. 옛날에도 그랬는데.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그 기적 같은 스토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해봤어 뭐. 영국에 가서 이제 배를 한번 팔아보겠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너희들 조선소 있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선소부터 지어라. 그냥 백사장에다가 그냥 배를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거기다 뚝을 만들어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그 이제 밀물 들어올 때 예. 진수시키고 예. 또 이제 그 중동에서 이제 도로를 이제 깔 때 낮에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아스팔트가 금방 말라요. 그러니까 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토목공사하고 밤에 우리는 아스팔트를 깔았죠. 그러니까 밤에 일하는 국민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죠. 그때부터. 예,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가 예. 그러니까 현대라는 그룹이 자동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게 예. 2, 3만 개 정도의 부품이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리고 도면을 보여줘도 몰라요. 사람의 경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는 사실 아무것도 진짜 없었지. 막말로 참 달랑 불알 두 쪽 차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예.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거예요. 음. 그 용기가 이게 기업가 정신 그 자체고 예.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1989년에 예. 현대차 사과를 듣고 현대증권에 입사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사과가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사과 조금만 앞에 얘기해 보면 예. 보아라 하늘 높이 치솟는 꿈을 들어라 젊은 가슴 힘찬 고동을 이라는 기쁨은 우리의 보람 바친다 이정성을 조국 건설에. 아, 그런 거예요? 네. 야.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 있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가 듣기만 해도 가슴 뜨거운 어허.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뜨겁네요. 그러니까 1940년대 일본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정밀 기계, 정밀 화학, 정밀 소재 그렇죠. 이런 기술들을 터득했어요. 맞죠. 우리는 1970년대, 80년대 그 전쟁을 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뛰고 결국 배운 게 이 공정하고 엔지니어링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된 거죠. 네. 안 돼. 틀려도 괜찮아. 일단 해봐. 틀리면 자 고치면 되잖아. 빨리 고쳐. 이런 정신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살기 위해서 계속 그 안 되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공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 뭐 현대그룹만 그랬겠습니까? 뭐 삼성그룹도 그렇죠. 예. 그랬었고, 그러니까 자동차 조립 생산 공정이라면 현대차,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 공정은 삼성전자, 뭐 원자력 기자재 공정은 두산 에너빌러티. 조선 기자재 뭐 이런 것들은 HD 현대 네. 뭐 이런 데서 이제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대기업들이 부품을 이제 양육했지 않습니까? 예. 계열사를 양육해 막 키웠다고요. 그렇죠. 근데 휴머노이드도 그렇게 할까요? 양육해서 우리 내 걸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휴머노이드는 이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가 쉽다고 그랬나요? 예. 아니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죠.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중재자. 이 로봇을 진화시키는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대기업을 직접 그냥 사는 게 낫지 뭐 부품을 대량 생산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미 그걸 하셔도 결국은 중국이 이미 공급 과잉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는 없을 것이다. 예. 물론 이제 한국에는 공부 잘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출산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된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예. 그런데 말고 이런 어떤 부품을 단순히 대량 생산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그 이제 로봇을 진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대기업,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근데 이런 현대차가 직접 로봇을 막 개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무슨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회사가 있긴 있지만 예.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그 공정을 갖고 있다는 건 사람이 훌륭한 인재가 여전히 공장에 있다는 뜻인데 네. 그거 있는 것 자체가 좋은 데이터라는 예. 뜻인 건가요? 그래서 연합군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이 이 인공지능의 뇌 기본적인 뇌는 만들어요. 네. 그럼 거기다가 현대차가 하는 일은 공정에 대한 어떤 그런 도메인 날리지를 입히는 거죠. 이런 자동차 공정은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엔비디아가 뭐 제슨이라든가 아이작 같은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테슬라는 그걸 혼자 다 하겠다는 거고.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연합을 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가 일본으로 안 가고 현대차한테 왔어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현대차에 욕심내는 게 일단 자율주행차를 만들자고도 할 것 같긴 한데 예. 그것보다는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휴머노이드에 더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 제가 거기서 궁금한 건 현대차가 자동차 공장에서 갖고 있는 각종 노하우들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거는 너무 특별한 케이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그 공장의 노하우들을 네. 공장의 손 움직임, 야 나사를 한 바퀴 반 싹 이렇게 돌려야지 이런 걸 이제 학습할 수 있을 텐데 그 학습한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건 현대차에만 쓸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그걸 공정을 배웠다고 해서 그게 도요타에 쓰거나 뭐 GM 공장에 쓰거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근데 잘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휴머노이드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공정 속에서 그러니까 공정 속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그러니까 잡 디스크립션을 알고 예.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진다. 그다음에 어떤 자극이 어떻게 온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예, 공부를 예.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이 도요타에서 가르쳐 주지 못하는 그러한 동작들을 그러한 대처 방법을 현대차는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가르칠 수 있다. 훨씬 더 예.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풍부하고 질이 좋은 질이 거구나. 좋다는 예, 거죠. 예. 아, 질이 그러니까 훨씬 어쨌든 뭔가 좀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한 걸 알아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도요타는 생산 공정 자체가 워낙 깔끔했지 않습니까? 정밀 기계니까. 근데 이제 현대차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오히려 그런 속에서 훨씬 더 많은 거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예. 아니면 좌회전 우회전.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에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도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동작의 어떤 그러한 융통성 이런 게 되게 단순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예. 그다음에 접지면도 그냥 바닥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피하냐, 멈추냐, 돌아가냐. 예.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휴머노이드는 되게 다양한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보다는 더 고부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모델 X, S 뭐 이런 쪽을 지금 옵티머스로 바꾸고 있죠. 예. 걔네들도 이제 서서히 저부가는 빼고 이제 고부가 쪽으로 넘어온다. 근데 거기서 가장 이 뛰어난 이해력을 갖고 있는 곳은 현대차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현대를 선택한 거고 또 하나는 이 현대차 생각보다 같은 전기차 공정보다는 그냥 내연기관차 공정이 훨씬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어떤 게요? 전기차 공정. 그러니까 예. 전기차 공정은 아무래도 조금 더 단순하겠죠. 많이 단순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선도 많고 뭐. 어차피 이제 내용 조립 기관차가. 라인이니까요. 예. 근데 하여튼 AI 플랫폼에다가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사실 하드웨어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이런 데서 이제 하드웨어 데이터를 받아다가 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제슨이나 아이작 같은 시뮬레이션 플랫폼에다 얹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AI 계산 플랫폼이라 그래도 어려워하는 계산이 뭐 예를 들어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발작을 하거나 돌발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사실 비선형적인 계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불연속 쪽이고 이런 거는 힘들어해요. 수학적으로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쪽의 이해력이 가장 높은 데 중에 하나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의 하드코어 기술을 갖고 있는 데죠. 그런데 그걸 현대차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걔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하여튼 안 넘어지는 것 쪽으로는 진짜 넘버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진짜 그렇죠. 안 넘어진다 걔네는. 그러니까 희한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이런 돌발 행동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현대차가 매력적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피지컬도 있고 실제로 피지컬도 있고 공정에 데이터도 대한 있고. 이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대차의 기업 가치를 한번 추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면을 보고 얘기를 네. 해볼까요? 지금 휴머노이드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게 테슬라죠. 네. 시가총액 1.4조 달러예요. 이게 S&P 500 시가총액이 한 2.3%밖에 안 되죠. 예. 근데 사람들이 테슬라가 이 휴머노이드 시장을 독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 정도의 시장이 엔비디아 연합군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산업기계 시가총액이 한 1.2조 달러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휴머노이드로 많이 넘어올 거고, 그다음에 미국만 하겠어요. 글로벌도 많이 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1.4조 달러가 또 하나는 이제 생길 것이다. 네. 근데 뭐 그렇게 해도 사실 S&P 500 시가총액이 한 4.6%밖에 안 되는데 물론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가정을 이 1.4조 달러 생기는 시장 중에 한 반은 엔비디아하고 구글이 가져간다. 나머지 0.7조 달러 중에서 우리가 그 엔비디아 진영의 10대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진영의 한 점유율 10%를 가져간다 그러면 100조 원의 기업 가치가 더 생겨요. 근데
지금 현대차는 자동차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간 한 13조 원 정도의 돈을 순이익을 벌어요. 예.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사양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쇠퇴기에 접어든 기업의 상징적인 PER 5배. 예. 그러면 한 65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인데 네. 여기다가 100조 원을 얹히면 현대차의 시총은 65조 원에서 165조 원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아하. 근데 이제 지금 한 90조에서 한 100조 사이 되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는 아까 안 대표님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빨리 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약간 예금 인출 사태 같은 거 벌어지고 네. 코스피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국내 기관이 많이 이제 그 좌우를 하고 이런 거 보면 약간 오버슈팅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CES에서 한번 쫙 보여준 걸로 그냥 갑자기 현대차가 네. AI, 아틀라스가 피지컬 뭐라고. AI의 그냥 완전 대표주처럼. 사실 우리나라가 엄청난 유동성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이나 사람이나 늙으면 이 잉여 유동성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빚을 내서라도 막 들어오는 거니까. 빚을 내서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 일인지 지금 못 들어가서 후회하고 후회 있는.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배치를 반대한다. 네. 그걸 우려한다. 근데 노조가 만약에 반대하면 현대차는 그냥 휴머노이드 회사로 가도 되지 않아요? 아예. 아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현대차가 이 휴머노이드 솔루션을 예를 들어 도요타한테 팔았어요. 예. 아니면 뭐 폭스바겐에 팔았습니다. 그럼 생산 공장이 우리보다 어떨까요? 울산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좋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현대차 노동자들은 다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예, 이미 열의에 빠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대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 가설이 저 이제 기업 가치가 맞다면 조금 더 갈 여지는 있는 거네요. 저는 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빨라서 그렇지. 예, 저는 사실 현대차를 갖고 있어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일본은 안 되냐? 피지컬 AI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미 먼저 치고 나갔죠. 중국이 그래도 너무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싼 하드웨어가 있고. 근데 예. 또 유튜브에 있는 중국에 있는 로봇도 굉장히 영상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 걔네도 데이터를 열심히 모은다고는 듣긴 들었어요. 중국 애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진도가 빨라요. 그 이유는 초기에 실패를 해도 그거는 다 정부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예. 안심하고 실패하는 거죠. 근데 그 실패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휴머노이드는 실패를 통해서 이제 진화해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주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걔네는 웬만한 실수는 국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국내에서 버그를 잡고 맞아요. 해외로 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좋은데 얘네는 이제 그러한 실패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로봇을 정말 잘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속도는 난 느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어떤 왜 면에서? 그러냐면 이 로봇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마스터피스를 만들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이게 민간 기업 거예요? 정부 거예요? 정부 때가 좀 타 있죠. 많이. 정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민간 기업이라고 해도 무늬만 그렇지 실제로 이 사회에는 공산당이 와서 앉아 있어요. 노골적으로.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공산당이 안 들어와 있어도 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과거에 저 이거 중국 투자하다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낭패를 봤었어요. 예, 하루아침에 공산당 한마디에 회사가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휴머노이드 팔아 그러면 열심히 팔아요. 하지만 그 실패 데이터를 가지고 진화시켜라. 내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테슬라하고 이제 중국 업체들이 예. 아마 그 범용적인 휴머노이드를 많이 만들 거예요. 예, 근데 테슬라는 조금 진화시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고기능 쪽으로 갈 거고, 이제 중국은 약간 단순 저기능 쪽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 BYD가 전기차에서는 테슬라를 추월했다. 하지만 자율주행에서도 그럴 것인가? 그러긴 좀 쉽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딥시크 나와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훨씬 더 이 칩을 덜 쓰고도 미국과 맞먹는 그런 기능을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지향하는 건 뭐냐면 어느 좁은 범위 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AI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작 기계를 예를 들어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도메인 난리를 다 반영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계산을 덜 할 수 있는 칩을 덜 써도 되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이 AI를 만듭니다. 예. 미국의 목적은 뭐냐면 그 공작 기계가 막 조립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 있는 건 생산 라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 생산 라인에서 표준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범용적인 훨씬 범용적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그 시스템 생태계를 지배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나 다 똑같은데 예. 인간의 뇌를 따라서 결국은 이 계산의 양을 줄이자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빨리 하자. 근데 중국은 이 공작 기계 그 안에서 계산의 양을 줄일 수 있어요. 예. 미국은 생산 라인 전체에서 계산의 양을 줄일 수 있죠. 누가 이겨요? 크게 보는 내가 예, 이기죠.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국의 한계라는 거예요. 예, 훨씬 더 미국 모델이 범용적인 모델이고 그렇죠. 제너럴하게 쓸 수 있는 모델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그 전체적인 그 표준이냐 요 차이가 있는 거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문화가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꽤 잘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뭐 저기 휴머노이드가 부품을 만듭니까? 예. 그렇지 않죠. 정밀 기계가 부품을 만들죠. 예. 그러니까 구분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주식보다 채권을 훨씬 좋아하죠. 예, 얘네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휴머노이드의 융통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네들 이 정밀 기계에서의 기득권은 어떻게 되나요? 흔들리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어허. 예. 그리고 일본은 그 장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엇을 깊이 있게 만들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남의 기업이랑 나누는 걸 봤어요? 안 나누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전통이죠. 예. 그래서 사실 휴머노이드라는 거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그 진화를 위한 학습한 거를 다른 휴머노이드에 적용을 시켜보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건데 예. 일본에서 플랫폼이 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굉장히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예요. 예. 평생 고용하죠. 예. 그 얘기가 신기술을 도입했을 때 사람은 어디 가냐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본의 기업들이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인테그레이션 된 그런 공동체지. 예. 그러니까 그냥 기계는 도구만 쓰는 거예요. 이게 휴머노이드는 사람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은 그냥 계속 정밀 기계로 갈 것이다. 삼성은 어떻게 생각해요? 삼성의 문화는 삼성도 잘하지 않을까요? 공정에 대해서는 반도체 말씀하셨던 공정, 대로. 하이닉스 잘하죠. 예. 예전에 근데- 하이닉스 진짜 닫고 조이고 그냥 효율 높이는 거는 끝내준다고 그랬어요. 진짜 SK로 인수되기 전에도 후진 장비로도 수율 하나는 그냥 넘버원. 예, 근데 화장실에 독하게 그렇게 써 있었다는. 제가 이제 현대하고 삼성 다 있어봤는데,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반도체는 기술은 그래서 소수의 천재가 딱 만들죠. 반도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상명하다를 시키죠. 예. 예. 근데 휴머노이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극복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삼성조 이제 휴머노이드를 하려면, 예.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틀리고 다시 고치고 조금 개선하고 그런 그렇죠. 그런 데이터가 끊임없이 학습이 계속 돼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약간 삼성도 일본스러운 게 좀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그런 걸 좀 그러네. 띄워야 되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이번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의 어떤 핵심 부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휴머노이드 부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핵심 되는 것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예. 네. 일단 인공지능의 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칩. 네, 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글은 기본적인 어떤 인지 기능을 해요. 예. 그래서 로봇이 어떤 무엇을 인지하면 거기에 대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거는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가 하죠. 예, 그리고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사할까 반사적인 행동, 예. 그다음에 상황에 적절한 행동 하는 건 구글의 인트린식이 해요. 예. 예, 그래서 확실히 기본적인 뇌는 구글이 만들어 놓는다. 그럼 그 위에다가 공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지, 네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야, 라는 것들을 해놓는 게 이제 그
이 현대차와 같은 삼성전자 같은 애들이 그 도메인 데이터를 입히는 거죠. 그 예, 위에다가. 그럼 그걸 가져다가 엔비디아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네. 거고. 아. 근데 테슬라는 이걸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일관 생산 체제가 가능하죠. 뭐 그렇긴 하겠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분명히 있을 거긴 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 문제가 쟤는 다 테슬라스럽게만 일하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산적할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얘가 나중에 그러니까 야. 그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진짜 저거 어디에서 어느 데이터를 학습했냐에 따라서 일하는 로봇의 태도가 다르겠다. 한국 데이터를 많이 하는 애들은 왠지 애들이 좀 겸손하고 빨리빨리 다니고 테슬라 애들은 좀 다르고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왠지. 예. 하여튼 뇌는 이렇고 제일 중요한 건 모터예요. 모터, 그쵸. 예. 모터는 이제 로봇의 심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터가 저게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모터가? 부품 중에서는. 예, 중요하죠. 예, 가장 비싸고. 근데 이게 틀어지면 모터가 틀어지면 그 밑에 있는 감속기, 그 밑에 있는 뭐 저기 전선이나 뭐 이런 센서 다 틀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일본의 뭐 나보테스코라든가 예. 뭐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이런 데가 잘 만들었죠 모터를. 네. 예, 근데 비싸요 일본께.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부품인데 이거를 남한테 외주를 맡긴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냥 내재화 시키겠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가지고 일본의 기계는 너무 정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로봇의 어떤 자유로운 행동을 방해한다. 쓸데없이 고사양이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어떤 일이 근자감이냐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이 모터 같은 것도 이 그 내구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정밀합니다. 근데 네. 몇 년 후에 이게 이제 그 기어가 늘어진다든가, 저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헛돈다든가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일본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 관절 많이 쓰면 닳듯이 그런 게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일본 애들은 그거 해왔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로봇은 관절이 많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관절이 다 모터거든요. 예. 그 모터를 까보면 구리가 있다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이 구리의 수요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구리 광산 프리포트 맥모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 예.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 그러니까 로봇 행동을 다양하게 하려면 그러면은 관절이 많아야 되고 모터가 그렇겠네요. 많이 필요해요. 네, 근데 적은 모터로도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관절을 덜 쓰고도 다양한 행동을 처리할 수 있다. 예. 이게 더 진화된 로봇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예. 그러겠죠. 네. 그걸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누가 그동안 연구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본 애들이에요. 일본의 정밀 기계가 그거를 주가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포녹이라든가 야스카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머노이드는 정밀 기계랑 달라. 일본 애들은 관련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로봇에 굉장히 중요한 이 도메인 솔루션을 일본 애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정밀 기계도 다 관절이니까요. 생각해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본 업체들도 한번 보자.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센서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로봇이 뭘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근데 떨어뜨리는 게 제일 문제죠. 그렇죠. 이 악력이 조금만 세져도 이걸 떨어뜨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예, 그리고 진짜 미끄러질 수 아니에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악력의 힘 그리고 이제 그 촉각 센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몇 군데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다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니따 이외에는 별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니따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을 한번 보시고, 일본의 니따. 예, 그 다음에 하네스라는 게 전선 다발이죠. 사람도 이제 혈관이 있고 신경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로봇은 그게 다 전선 다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로봇이 계속 굽혔다 폈다를 하잖아요. 이렇게 늘어나겠죠. 관절 행동을 하죠. 그러면 이게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절 부위에서는 전선이 아니라 요걸 커넥터로 연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무엇인가. 근데 그런 걸 하는 애들이 암페놀이나 T 커넥티비티 이런 업체들이 있다. 니타는 PER도 10배가 아직 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작고. 예. 예, 그런데 그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 진짜 작은 그런 회사들이 부품이지만. 많아. 너무 많아 그러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배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휴머노이드에서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죠. 그렇죠. 네. 근데 휴머노이드는 충돌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터져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액체 전해질이다. 예.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해질 액체가 희화성 물질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고체로 가자. 전고체. 이렇게.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데 고체로 가면 이게 그 리튬 이온의 전도성이 너무 떨어져. 낮아진다면서요. 예, 그리고 전해질도 고체예요, 전극도 고체예요. 그러면 잘 접촉이 안 돼요. 그럼 저항이 많이 생기고.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적당히 하자. 그래서 그냥 반고체로 가자. 그래서 이 전해질을 그냥 젤로 만들자. 그러면 적당히 안전하고 적당히 잘 통해서 역시 중간으로 가는구나. 성능도 좀 괜찮고. 근데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는 고출력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출력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출력을 높일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이제 리튬 이온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전극에다가 이 재료를 코팅하지 않습니까? 예. 음극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이나 흑연 같은 것들을 이제 코팅을 하죠. 그걸 얇게 코팅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온이 들어갔다 나가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짧게 앉았다가 나갈 수 있도록 예. 얇게 코팅하는. 두 번째는 이 리튬 이온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데가 이동하면서 예. 이게 분리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분리막도 그 초박막으로 만들어 가지고 빨리 통과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 반응성을 높인다. 예.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는 이 전해질과 전극 사이에 여기 이렇게 계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갈 때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전극이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표면 장력이 있어서 예. 저항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폴리머라는 거를 이게 고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이 이온이 차례로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표면 장력에 의한 저항을 줄이겠다. 그래서 안전성도 높인다. 그러니까 이 여기 표면 장력에 있는 어떤 이 저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열폭주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폴리머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리튬 폴리머 전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고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파우치형 네. 니켈 코발트 망간 전지를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LFP 리튬 인산철보다 우리가 이제 그 파워가 세니까 출력이 그래서 세니까. 예, 우리 건전지에다가 우리 그 배터리에다가 이 전해질만 젤로 바꾸고 그다음에 출력을 좀 높인 요런 게 이제 리튬 폴리머 전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출력이 중요해요. 그 아틀라스 그때 현대차에서 나온 영상을 보니까 네네. 배터리가 가슴에 2개가 있어가지고 네. 지가 가서 하나가 달면 그렇죠. 하나는 빼고 끼고 네. 또 위에 거 달면 또 위에 거 빼고 끼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예, 그러니까 그러면 좀 낮은 배터리로도 계속 쓸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순간 이제 출력이 좋아야 되니까. 순간 출력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들어야 되잖아요. 한번 이제 이게 얼마 한 번 충전했을 때 얼마 쓰냐 이것도 이제 필요한데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예.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가를 수 있는데 예. 이게 파워를 내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힘을 몰았어야 되니까. 아, 그냥 이렇게 할 때는 뭐 상관없겠지만 큰 물체를 들어서 옮겨야 돼요. 무거운 걸 들어야 네,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고출력에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유리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 중국 애들도 이거 갖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배터리는 리튬 뭐. 폴리머 전지가 그 특허가 2015년에 다 만료됐어요. 예. 이게 오래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중국 애들은 이거를 지금 로봇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거 생산 인프라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중국이 공급 과잉 만들어 놓으면 이제 좀 골치 아픈 거죠. 예. 근데 그래도 우리가 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중국산 배터리가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죠. 한국 예. 것만큼. 근데 아직 걔네들은 편차가 있어요. 품질에. 근데 분량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고출력에서는 걔들 배터리는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위험하겠네요. 초기에는 어차피 조금 신뢰성이 있는 한국 배터리로 가자. 그렇게 그런 조금 게 쓰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뭐 두 번째는 이제 워낙 휴머노이드가 이제 도입되면 수요가 초기에는 빨리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공급을 어느 정도 소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도 있고 또 미국이 이제 중국 배터리를 많이 견제하지 않습니까? 예. 그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한국 배터리를 의심 없이 사자.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이 잘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당했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중국이 못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못하는 것은 이제 그 미국의 그러니까 전고체 그 소재 있지 않습니까? 예. 전해질. 어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퀀텀스케이프가 하는 어떤 그 세라믹 계열의 전고체,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도요타하고 이데미츠 화학이 하고 있는 그 황화물계 전고체. 우린 생산 공정 잘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한미일 동맹을 맺어가지고 중국을 이제 그 방어해내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그런 게 것이다.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끝으로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그 진영의 경쟁력은 누가 셀 것인가. 뭐 이런 걸 한번 보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예. 장점이 뭐냐면 다 갖고 있다. 얘네는 이제 그동안 그 전기차 그 자율주행 그다음에 위성 자율주행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걸 피드백 시켜봤어요. 그래서 로봇을 좀 똑똑하게 만들어본 경험이 있다. 제일 예. 먼저 해본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진화시킨 내용을 다른 로봇에다가 공유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오버 디 에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해본 애들이다 생각하는데 예. 이 테슬라가 그동안 해왔던 그리고 보유하는 그 데이터가 진화시키기에 편할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테슬라가 한 방식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전기차가 이 돌아다니면서 얻은 그러한 데이터가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공정 속에서 얻은 겁니까? 그렇지는 그렇지 않죠. 도로 특화돼 있죠. 도로 특화. 예, 너무 제너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일반적인 환경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래서 이 테슬라는 범용 휴머노이드로 집중을 할 것이다. 아, 오히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반면에- 집사 같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대충 해줄 수 있는. 예. 근데 엔비디아 진영은 현대차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협력하면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대차 나름대로 삼성전자 나름대로 예. 하겠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훨씬 더 테슬라보다 다양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이다. 더 진화를 잘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엔비디아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21년에 여러분들한테 엔비디아를 한번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반토막 났었어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죠. 아, 중간에 그런 적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그 쿠다라는 플랫폼이 예. 이 표준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그때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음.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믿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엔비디아가 계산만 빨리 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그 플랫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고객이 원하는 걸 확실하게 맞춰줘요. 쿠다란 프로그램이 예, 그러니까 누구라도 들어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아주 쉽게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일타 강사랑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타 강사도 야 너 딴 거 할 거 없이 이것만 해. 그러면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을 믿는다. 그 피지컬 AI도 엔비디아가 그런 식으로 할 거다. 그렇죠. 지금 하고 싶은 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피지컬 AI에서도 표준이 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기본 틀을 만들면 그렇죠. 그거 갖다가 학습도 하고 하면 네. 그거 갖다 쓰면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현대차도 너무 편하죠. 거기만 들어가면 자율주행하면 되고 로봇 쓰면 되고. 예 뭐든지 와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엔비디아 그 연합군이 이길 거고 예.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쪽에 좀 속해 있는 거고 테슬라보다는 예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마치 예를 들면 삼성폰은 구글 안드로이드 쓰듯이 그냥 일종의 한 진영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하고 이제 애플 iOS하고 싸웠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애플이 조금 이제 좀 애플의 수월하게 하드웨어가 워낙 좋으니까. 예. 아. 그러나 이제 그 휴머노이드는 좀 다른 게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조금 서머리를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처럼 진화를 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 진화를 하려면 이 공정에 대한 도메인 날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업체가 어디냐?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 인공지능의 발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나라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그 피지컬 AI는 말씀하셨던 대로 테슬라는 좀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용에 포커스 된다면 그렇죠. 여기는 공장에 들어가 산업용, 노동자를 대체하고 이런 그렇죠. 용도로 포커싱 될 거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는 되게 그 여러 가지 범용적인 잡일을 많이 한다. 근데 이 저기 엔비디아 거는 자동차면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반도체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전문 로봇이 될 것이다. 비싸겠네요. 근데, 그렇죠. 굉장히 고기능 고부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틀라스가 걔가 비싸다고 하던데 네. 비싸도 말이 되는군요. 네, 말이 뭐 생산성이 있으니까요. 예. 비싼 공정에 들어가서 쓰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많이 오른 것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가장 그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수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뭐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인공지능이 똑똑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 반도체를 덜 쓰면서 똑똑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계산이 그 소프트웨어로 해야 되거든요. 예. 너무 어렵죠. 근데 지금은 똑똑해지려면 하드웨어, 그 반도체를 더 쓰면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시간을 얼마큼 줘야 될 것이냐. 뭐 어떤 그 보도에서는 한 3년에서 5년은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는 반도체가 조금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패권은 어떻게 바뀔지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DRAMexchange.com 이런 데서 반도체 그 가격 상승세를 계속 보세요. 그러다가 일단 그게 꺾이는 신용이 나오면 일단은 팔고 보는 게 일단 안전하지 않을까 나 무서워 요즘. 생각하고요. 써 네. 김상우 기자 쓰고 있다. 쓰고 있습니다. 뒤집어지더라고. 닷컴 제가 3전 주주여가지고 예. 예. 그리고 이제 DRAMexchange.com.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작은 빠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이 굉장히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사실 그 어떤 지속성, 예,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가 주는 한계, 그 진화에서의 어떤 그 더딤, 뭐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 거다. 엔비디아 계열로도 중국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네. 테슬라처럼 혼자 하기엔 좀 벅찰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고 예, 하여튼 사람이 어떤 의욕이 있어야 예. 좀 이렇게 걸작을 만들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하여튼 그 체제가 주는 어떤 한계가 좋은 거를 끝까지 만든다. 이게 내게 아닌데 내가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한계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사실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네. 잘했던 것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잘한 게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예, 그런 태양광. 것들이 다 커머더티예요. 전기차. 네, 그냥 단순한 거죠. 진화시킬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중국이 약간 좀 이 고기능 그다음에 아주 하이엔드 쪽에서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근데 딥식도 원래 만든 거를 응용해서 조금만 쓰고 잘 만드는 네. 그런 거였네요. 생각해 그러니까 보니까. 철학이라는 게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면 오히려 말씀 들으니까 중국의 진짜 많네. 휴머노이드는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겠네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테슬라는 약간 하이엔드로 가는 거고 거기도. 중국은 약간 좀 로우엔드로 가는 거고. 근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실패를 싫어하니까 휴머노이드는 별로 이렇게 내켜하지 않는 네. 뭐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 부품에서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뭐 포너기나 야스카와 나브테스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전혀 관련 없는 부품 같지만 네. 사실은 그 휴머노이드 관련된 꽤 많은 도메인을 갖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지 말자.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센서에서 니타를 말씀드렸죠. 니타. 그리고 예, 전 써놨습니다. 니타. 하네스에서는 이제 안페노라고 T 커넥티비티 예.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봤었고요. 엔비디아하고 그 엔비디아 연합군하고 테슬라가 경쟁할 때는 예. 아무래도 좀 약간 이 로봇의 진화가 이 상황 속에서 뭘 인식해야 되는 거니까 예, 아까 안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그런 이 여러 가지 공정을 섭렵하는 그 엔비디아 진영이 유리할 것이다.
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생태계를 만들면 그 생태계가 다 내 칩을 쓸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확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쿠다를 했듯이. 예, 걔네는 항상 그런 거죠. 그렇게 가죠. 아. 예. 현대차 입장에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 동안은 자율주행이 없다. 그런 소프트웨어가 너무 약해. 뭐 어디 인수했는데도 잘 안 돼.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네. 진짜 그 엔비디아를 통해서 자율주행이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분업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서로의 경쟁력 시너지를 내는 거죠. 음. 예. 근데 이제 그 저기를 이 현대차가 갖고 있었던 네. 그런 공정 속에서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다 밝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겠죠. 예.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엔비디아가 습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현대차는 그러한 자동차 공정 속에서는 가장 넘버원이 되는 그런 도메인 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럴 것이다. 자율주행도 엔비디아를 통해서 많이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은 잘 모르겠어요. 자율주행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엔비디아가 준다고 막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가 데이터를 어떻게 줘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워낙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쌓아놓은 데이터가 예. 다른데. 그래서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야, 현대차를 샀어야 되는데. 근데 현대차 하여튼 말씀 쭉 들어보니까 아직 뭐 조금 반응이 좀 빠르다고 시장의 반응이 좀 빠르다고는 했지만 뭐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런 거 이제 그 오가닉 그로스라 그러죠. 계속 그러니까 어떤 장기 성장 스토리. 그래서 계속 잘할 수 있는. 근데 아까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안 보고 그냥 덥석 사더라. 근데 빨리 지금 늦으면 그러니까 큰일이거든요. 지금 너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이쁘게만 보는 예. 그런 경향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부침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네네.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현대차가 그 현대차 말되는 게 로봇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보스- 자기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들고 몸도 있죠. 만들고 네네. 데이터도 주고 그것도 네네. 써서 직접 활용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그러니까 그 자동차 공정 속에서 일하는 휴머노이드를 완성품을 만드는 건 현대차죠. 그렇겠네요. 네. 야, 그럼 진짜 자동차보다 나중에 로봇을 파는 게 더 많아졌어. 저는 그런 날이 그렇게 올까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어. 농사 안 지. 농사는 내가 농부지만 농사 짓는 거는 다 풀 뽑는 거 그럼 다 맡기고 로봇이 맡기고 시키고. 그러면 농사 짓는 거 되게 쉽겠구나. 어. 낙향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 땅에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근데 사실 풀 뽑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풀 뽑는 거 뭐 허리가 아파서 학습시키면 허리가 되죠. 아파서 그렇지. 학습시키면 되는 거고 사실 삽질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로봇 시키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네. 그러면 농사도 할만하겠네요. 그냥 밤새 풀 뽑으라고 해두면 지가 알아서 풀 뽑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농장이 크면 지금은 이제 미국은 커다란 농장에서 그 단순한 기계를 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는 약간 조그만 땅에서도 아주 그 섬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도와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김상훈 기자 농민의 아들이라서 거기서 농사를 먼저 생각하면 저는 틈만 나면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그거 로봇이 매독 될 텐데 그거 단가 안 나올 텐데 그거 풀 뽑는 걸로 쓰기에는 몇 억까지는 안 갈 거예요. 몇 억까지는 안 갈 거예요. 예, 예. 저희 많이 싸지겠죠. 시골에서 짓고 있는 농사가 어. 딱 특화돼 있는 로봇에 특화돼 있는 잔디. 그렇습니까? 잔디라서 네. 풀만 먹는 게 잘 아니기 뽑으면 때문에 되나? 풀만 잘 뽑고 별로 안 어려워요.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비싼 거 안 써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응원하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나. 곧 계획을 짜봐야겠네요. 네, 자 오늘 피지컬 AI 못 들어본 기업도 많고 재밌네요. 조금 이것도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본 부품 기업들도 오늘 몇 개 소개해준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보고. 네, 김학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